이러지 마, 처제. 형부, 우리 서로 감정에 솔직해져요. 우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 이미 언니가 먼저 넘어버렸잖아요. 전 더 이상 처제가 아니라 민욱 씨의 여자이고 싶어요. 아내의 불륜으로 괴로워하는 형부를 옆에서 지켜보던 처제 미정 씨. 두 사람의 위험한 사랑은 며칠 전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미영은 침실에서 캐리어를 꺼내 옷가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욱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며칠이나 가. 일주일 정도. 미영은 짧게 답하고는 화장품 파우치를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민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을 들어도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는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최 상무님이랑 싱가포르 거래처 미팅이래. 바쁠 거야. 미영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민욱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최 상무.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민욱의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미영은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출장 준비치곤 너무 신경 쓴 모습이었습니다. 잘 다녀와. 민욱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일 좀 신경 써. 너무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문을 열고 나가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민욱은 혼자 남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욱이 문을 열자 처제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형부, 안녕하세요. 미정은 두 손에 김치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김장김치 보내라고 하셔서요. 언니는 안 계세요? 출장 갔어. 들어와. 민욱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정이 김치통을 부엌에 내려놓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거실 바닥엔 먼지가 보였습니다. 형부 혼자 계시면 불편하시겠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늘 이렇게 지내. 민욱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살짝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하루 자고 오래요. 김치도 냉장고에 정리해드리고 청소도 좀 도와드리라고요. 미정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민욱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 소리가 나니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저녁 무렵 미정은 간단히 찌개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술 한 잔을 따르니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언니는 원래 집에 잘 안 계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더 그래. 회사 일이 바쁘대. 민욱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형부는 외로우시겠어요. 익숙해 뭐. 민욱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찌개를 떠먹었습니다. 사실 미정도 언니에게 늘 무시당하며 자랐습니다. 공부 잘하고 출세한 언니는 늘 동생을 무능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언니한테 비교만 당했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넌 왜 언니처럼 못하냐고, 왜 그 모양이냐고 늘 그랬죠. 민욱이 고개를 들어 미정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처제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도 그래. 아내한테 늘 한심하다는 소리 들어. 민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쌓였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동질감이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욱은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술이 과했는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부 일어나셨어요? 해장국 끓여놨어요. 미정이 앞치마를 두른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욱은 멋쩍게 머리를 긁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청소도 도와드리기로 했잖아요.
두 사람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걸레질을 하고 민욱은 쌓인 빨래를 돌렸습니다. 오전 내내 움직이니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형부, 냉장고 좀 봐야겠어요. 너무 텅텅 비었어요. 미정이 냉장고 문을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민욱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달랑 계란 몇 개와 시든 채소만 있었습니다. 장 보러 같이 가실래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그래. 나도 좀 나가야겠다. 민욱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마트에서 두 사람은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미정이 먼저 채소를 고르고 민욱이 고기를 골랐습니다. 형부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제가 저녁에 삼겹살 구워 드릴게요. 미정이 삼겹살 팩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욱은 미정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장을 보러 온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형부도 사실 힘드셨죠?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언니한테 늘 무시당하는 거요. 민욱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정도 같이 멈춰섰습니다. 우린 늘 비교만 당했잖아요. 언니는 우리를 한심하게 봤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정은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민욱은 소주병을 따며 상을 차렸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형부 한잔하세요. 미정이 소주잔을 건넸습니다. 민욱이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집이 이렇게 깨끗해진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민욱이 말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미정이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이 깊어질수록 시선이 자꾸 마주쳤습니다. 민욱은 미정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봤습니다. 미정도 민욱의 눈에서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욱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다. 이제 자야겠다. 민욱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미정도 고개를 숙이며 일어났습니다. 네, 형부. 안방 쓰세요. 전 작은 방에서 잘게요. 그래. 잘 자. 민욱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미정도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끌렸지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습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정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욱은 다시 혼자가 된 집에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 내내 미정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동료 김 과장이 민욱을 불렀습니다. 민욱 씨, 잠깐만요. 김 과장이 주위를 살피며 민욱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욱이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말을 꺼내기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말인데요. 혹시 최 상무님이랑 출장 자주 가시죠? 민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회사에 소문이 좀 있어요. 그냥 넘어가려다가 형님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김 과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소문인데요? 민욱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두 분이 출장지에서 같은 호텔방을 쓴다는 얘기가 돌아요. 영업부 직원들이 봤대요. 민욱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 과장이 민욱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민욱은 자리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 늘 최상무와 함께였던 출장, 집에 돌아와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모습. 민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민욱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무슨 일이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잠깐 올라올 수 있어? 민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말로 하기 힘들어. 올라와 줄 수 있겠어? 알겠어요. 지금 출발할게요. 저녁 무렵 미정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욱은 소파에 축 늘어져 소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부, 무슨 일이에요? 미정이 다가가 민욱 옆에 앉았습니다. 민욱은 회사에서 들은 소문을 털어놨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정은 민욱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형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문일 수도 있어요. 먼저 확인을 해봐야죠. 어떻게 확인해? 아내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민욱이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집에 뭔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같이 찾아봐요. 미정이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서랍 안쪽에서 고급 목걸이 상자가 나왔습니다. 민욱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형부, 이거 사드린 거예요? 미정이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민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봐. 상자 안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늘 고마워. S. 민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S는 최상무의 이름 첫 글자였습니다. 서랍을 더 뒤지자 명품 브랜드 쇼핑백도 나왔습니다. 미정은 화장대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영수증 몇 장이 나왔습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모두 출장 기간이었습니다. 민욱은 주저앉았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미정이 민욱 곁에 앉아 등을 쓸어줬습니다. 형부, 진정하세요. 민욱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미정은 말없이 민욱 곁을 지켰습니다. 밤은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금요일 저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민욱과 미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긴 왜 있어? 미영이 미정을 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언니 다녀왔어?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물어본 거 안 들렸어? 여긴 왜 와 있냐고. 미영이 캐리어를 쿵 소리 나게 내려놨습니다. 민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오라고 했어. 당신이 왜 처제를 불러? 내가 없는 사이에 둘이서 재밌게 놀았네? 미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면 뭐야? 남편이 처제랑 집에서 단둘이 며칠을 보냈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미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내가 없으면 이렇게 편하니? 처제까지 불러서 즐겁게 지내고. 미영이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민욱은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목걸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미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야? 민욱이 물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내 거야. 왜 내 서랍을 뒤져?
누가 준 거냐고 물었어. 민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회사 동료가 준 거야. 승진 축하 선물이라고. 미영이 목걸이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쪽지에 S라고 적혀 있던데 최상무 말하는 거지. 민욱이 핸드폰을 꺼내 호텔 영수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또 뭐야? 출장 갔다면서 왜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어? 회사 법인 카드도 아니고 개인 카드로.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민욱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날 미행했어? 회사에 소문 다 났어. 당신이랑 최상무가 같은 방 쓴다는 거. 민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은 뒤로 물러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소문? 그래, 맞아. 나 최상무랑 사귀어. 그게 어때서? 민욱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한심해. 나보다 벌이도 적고 집에서 맨날 찌질하게 앉아만 있고. 미영이 손가락으로 민욱을 가리켰습니다. 최상무님은 달라.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 당신처럼 무능하지도 않고. 민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동안 날 바보로 만든 거야? 바보? 당신은 원래 바보잖아. 눈치도 없이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 미영이 비웃었습니다. 미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언니 그만해. 형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는 끼어들지 마. 내가 뭔데 우리 부부 일에 참견이야? 미영이 미정을 밀쳤습니다. 민욱이 미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동생한테 손대지 마. 동생? 웃기네. 내가 없을 때 얼마나 다정하게 지냈는지 다 알아. 미영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형부, 저는 내려갈게요.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하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아. 민욱이 불렀지만 미정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욱과 미영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혼하자. 민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은 대답 대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욱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욱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었습니다. 민욱 씨, 큰일 났어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최상무 부인이 회사로 찾아왔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민욱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요? 최상무 핸드폰 메시지를 봤나 봐요. 사모님이랑 주고받은 거요. 지금 로비에서 고함 지르고 있어요. 민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사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회사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최상무의 부인이 미영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아, 남의 남편 빼앗아 가면서 재미있었어? 최상무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미영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나요. 사람들 보는 데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봐야지. 이 집 망칠년이 누군지 알아야지. 최상무 부인이 미영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말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놨습니다. 최상무는 구석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민욱이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욱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영의 남편이 왔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욱은 천천히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집에 가자. 민욱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민욱을 외면했습니다.
난 안 가. 여기서 더 망신당하고 싶어? 민욱이 미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팔을 뿌리쳤지만 결국 따라 나왔습니다. 뒤에서 최 상무 부인의 욕설이 계속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만족해? 민욱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뭐가? 회사에서 망신당한 거. 다들 내 불륜을 알게 됐잖아. 미영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처제랑 집에서 놀아나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바람 피운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민욱이 소리쳤습니다. 미영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바람 피웠어. 그게 어때서? 당신이랑 사는 게 지옥이었어. 지옥? 민욱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맨날 집에만 처박혀서 TV나 보고. 미영이 손가락으로 민욱을 찍었습니다. 내가 돈 벌어오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집안일을 안 해? 민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맨날 야근에 출장이라면서 밖에만 돌아다녔잖아. 미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맞아. 집에 있기 싫었어. 당신 얼굴 보면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 민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민욱이 말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나를 한심하다고 했지. 시댁 식구들한테도 나를 깔보게 만들었고. 사실이잖아. 당신은 무능해. 나보다 못 벌고 집에서도 쓸모없고. 미영이 팔짱을 꼈습니다. 민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헤어지자. 뭐? 이혼하자고. 당신도 원하는 거잖아. 민욱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혼하면 당신 혼자 뭐하고 살 건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당신은 최 상무랑 잘 살면 되고. 민욱이 안방으로 들어가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여기 사인해. 미영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진심이야? 당신보다 진심인 적 없어. 민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영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좋아. 어차피 나도 지겹고 지겨웠어. 미영이 펜을 던졌습니다. 민욱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졌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짐 싸서 나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이 참견할 일 아니야. 미영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욱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서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큰 캐리어 2개를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차곡차곡 쌓아 넣었습니다. 민욱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미영도 민욱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화장대 앞에서 미영이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최 상무님 아파트로 들어갈 거야. 민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도 안 끝났는데? 곧 끝나잖아. 서류는 다 작성했고. 미영이 거울 속 민욱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상무님을 사랑해. 당신하고는 달라. 민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랑은 사랑 같은 거 없었어. 그냥 살았을 뿐이지. 미영이 화장품 파우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상무님은 나를 여자로 봐줘.
당신처럼 집안 살림꾼으로만 보지 않고 민욱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영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습니다. 재산 분할은 변호사 통해서 하자. 나 바쁘니까. 알았어. 민욱이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민욱은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넓어 보였습니다. 텅 빈 공간이 숨을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욱은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친 채 어둠 속에서 지냈습니다. 냉장고엔 소주병만 가득했습니다. 식사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술만 마시면 잠이 왔습니다. 깨어나면 또 술을 마셨습니다. 핸드폰은 꺼뒀습니다. 아무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민욱은 거울을 외면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과 낮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욱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형부,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미정이 놀란 표정으로 민욱을 봤습니다. 형부, 이게 무슨 꼴이에요? 미정이 황급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안냄새가 고약했습니다. 술병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언니가 집 나갔다고. 미정이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민욱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돌아가. 민욱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꼴로 어떻게 괜찮아요? 미정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꺼내 냄비에 넣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기억 안 나. 민욱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정은 라면을 끓여 민욱 앞에 내놨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드세요. 민욱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면발을 입에 넣었지만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미정은 민욱 옆에 앉아 등을 쓸어줬습니다. 형부, 이러면 안 돼요. 몸 망가져요. 이미 다 망가졌어. 민욱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천천히 회복하면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미정이 민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민욱은 미정을 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이런 꼴 보여서. 사과할 일 아니에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언니가 잘못한 거예요. 민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민욱을 안아줬습니다. 민욱은 미정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정은 민욱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미정은 민욱의 등을 계속 토닥여줬습니다. 민욱의 흐느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남자가 이 꼴이 뭐야? 민욱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미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욱은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민욱이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정도 민욱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민욱도 몸을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민욱이 미정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정도 민욱의 목을 감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렸습니다. 민욱은 미정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미정은 민욱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욱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옆에 미정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욱은 미정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무거운 돌멩이가 올려진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잘 잤어? 민욱이 물었습니다. 응. 미정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민욱이 먼저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어젯밤 일은? 형부. 미정이 민욱의 말을 끊었습니다. 후회하세요? 민욱은 고개를 돌려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니, 후회는 안 해. 민욱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럴 수가 없어. 미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넌 내 처제야. 이혼했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민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 형부와 처제가 만났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미정이 민욱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안 괜찮아. 민욱이 손을 빼냈습니다. 민욱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민욱의 등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를 욕할 거야. 형부와 붙어 먹었다고. 미정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욱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전 상관없다니까요. 형부만 있으면 돼요. 나도 너를 좋아해. 정말 많이 좋아해. 민욱이 돌아서서 미정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안 돼. 우리는 선을 넘었어. 돌아가야 해.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형부를 좋아해요. 진심으로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형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언니가 형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았거든요. 미정아, 형부는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따뜻하고 착하고. 미정이 민욱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욱은 미정을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욱이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아. 우린 여기서 멈춰야 해. 미정은 민욱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민욱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뒤 미정은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욱을 봤습니다. 형부 몸 잘 챙기세요. 미정의 눈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너도 조심해서 내려가고. 민욱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민욱이 불렀습니다. 미정이 돌아봤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꼭. 민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민욱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욱은 회사 동료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영과 최 상무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였습니다. 최 상무 부인이 회사에 계속 찾아왔대요. 임원들한테까지 소문을 냈고요. 김 과장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결국 둘 다 사표 냈어요.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요. 민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원했지만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어디 계신데요? 최 상무랑 같이 산다고 들었어요. 민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삶은 이제 민욱과 상관없었습니다. 주말 민욱은 집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미정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정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자꾸만 미정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미정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욱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정의 번호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민욱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미정에게 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욱은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미정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욱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미정이 사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정이 자기를 받아줄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3시간을 달려 미정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집이었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민욱은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욱을 보자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부?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아, 나야. 민욱이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왜 왔어요? 미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보러 왔어. 민욱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린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미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 미쳤어.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민욱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돼. 미정은 울먹였습니다. 형부, 정말 괜찮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텐데. 두렵지 않아. 너랑 함께라면. 민욱이 미정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나도 형부가 보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힘들었어요. 미정이 민욱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욱은 미정을 꽉 안아줬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미정의 어머니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민욱과 미정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욱이 미정을 놓고 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미정이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큰딸은 어떻게 됐어? 이혼했습니다. 이제 남남입니다. 민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곱게 보지 않을 텐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민욱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형부를 사랑해요.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둘이 행복하면 됐지.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라. 저녁 식사 후 민욱과 미정은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미정아, 나랑 결혼해 줄래? 민욱이 미정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부. 아니, 이제 형부라고 부르면 안 되죠? 민욱이라고 불러. 민욱 씨. 미정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욱은 미정을 안아 올렸습니다. 미정이 깔깔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앞에 있겠지만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